엄마, 아빠. 혹시 혼자 집에 계실 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만약에 내가 갑자기 쓰러지면 어떡하지? 자식들한테 짐만 되는 건 아닐까? 저도 엄마, 아빠 연세가 드시면서 정말 자주 드는 생각이에요. 특히 아침에 전화 안 받으시면 괜히 가슴이 철렁하고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통계가 있어요. 심장마비 환자의 80% 이상이 집에서 그것도 혼자 있을 때 발생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 의료진에 따르면 심장마비 후 대부분 10분 이상의 골든타임이 있어요. 그런데 생존자와 그렇지 못한 분들의 차이가 뭘까요? 바로 처음 1분 안에 무엇을 했느냐예요. 실제로 78세 할머니가 오늘 제가 알려드릴 1분 대처법을 실행해서 무사히 생존하셨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생사를 가르는 1분, 그 1분 안에 반드시 해야 할 4가지 핵심 행동을 알려드릴게요. 1. 즉시 멈추고 앉기, 2. 119 신고하기, 3. 현관문 열어두기, 4. 심장약 복용하기. 이 4가지만 1분 안에 하시면 생존율이 70% 이상 올라간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안전하게 대기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엔 응급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는 황금 설정도 공개할게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목숨을 살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생사를 가르는 1분 알려드릴게요. 먼저 심장마비 증상이 무엇인지부터 빠르게 확인하세요. 가슴 중앙 압박감, 왼팔이나 턱으로 뻗는 통증, 여성이나 당뇨 환자는 메스꺼움이나 심한 피로감이 올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오면 바로 1분 안에 진행하세요. 즉시 멈추고 앉기. 무엇을 하고 있든 즉시 멈추세요. 서 있으면 바로 앉고 계단에 있으면 계단에 그대로 앉으세요. 왜냐하면 심장마비 때 움직이면 심장이 더 많은 산소를 요구해서 상황이 악화되거든요. 그리고 119 신고하기. 휴대폰 잡고 119 누르세요. 심장마비 의심. 주소는 무슨 구, 무슨 동만 말하면 돼요.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간단 명료하게 말하세요. 다음은 현관문 열어두기. 가능하면 현관 쪽으로 가서 문 열어두세요. 안 되면 큰 소리로 문 열어라고 외치면서라도 의식을 유지하려 노력하세요. 왜냐하면 의식 잃으면 구급대가 못 들어오니까요. 심장약 복용하기. 평소 니트로글리세린이나 아스피린 드시는 분들은 즉시 복용하세요. 니트로글리세린은 혀 밑에, 아스피린은 씹어서요. 실제 사례를 보면 69세 할머니가 이 순서대로 1분 안에 실행하셨어요. 빨래를 널다가 갑자기 가슴이 조이기 시작했는데 바로 빨래 바구니 놓고 앉기, 119에 신고하기, 현관문 열기, 가방에서 니트로글리세린 꺼내 복용까지 정확히 하셨거든요. 이 할머니는 의식을 15분간 유지하실 수 있었고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도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만약 이 1분을 놓쳤다면 계속 빨래를 널다가 쓰러져서 혼자 누워 계실 뻔했어요. 자, 이제 1분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안전하게 버티는 시간이에요. 이제 올바른 자세를 취하세요. 가장 좋은 건 바닥에 편하게 눕는 거예요. 왜 누워야 할까요? 서 있으면 심장이 뇌까지 피를 보내려고 더 힘을 써야 하거든요. 누우면 중력의 도움을 받아서 심장 부담이 줄어들어요. 다리 밑에는 쿠션이나 베개를 받쳐주세요. 이렇게 하면 다리 혈관의 피가 심장으로 더 잘 돌아와서 혈압이 안정돼요. 만약 숨이 너무 차면 그럴 때는 소파나 침대에 상체를 30도 정도 세워서 기대세요. 완전히 눕기보다는 숨쉬기가 편해져요. 71세 김할아버지는 화장실에서 증상이 시작됐는데 거실로 나와서 소파에 이런 자세로 기다리셨어요. 30분 후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도 의식이 또렷하셨고 후유증도 거의 없이 회복하셨어요. 이제 호흡을 조절하세요. 코로 4초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천천히 내쉬세요. 이걸 사육호흡법이라고 해요.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빠르고 얕게 숨쉬면 교감신경이 흥분해서 심장박동이 더 빨라져요.
반대로 천천히 깊게 숨 쉬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심장이 안정돼요. 그리고 마음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미 해야 할 일을 다 했다. 1분 안에 완벽하게 대처했다. 이제 구급대만 기다리면 된다. 73세 박할머니는 이 호흡법으로 40분을 버티셨어요.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안정된 상태로 오신 환자는 처음 봤다고 하셨다고 해요. 여유가 되시면 가족이나 이웃에게 연락하세요. 딸아, 엄마가 지금 심장이 좀 이상해서 119 불렀어. 혼자 있으니까 걱정되면 와도 돼. 이 정도만 간단히 말씀하세요. 목과 가슴 조이는 옷은 풀어주시고 추우면 담요를 덮으세요. 하지만 물은 절대 마시지 마세요. 나중에 응급수술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화장실 가고 싶어도 참으세요. 핸드폰 충전기 가져오고 싶어도 참으세요. 지금은 버티는 게 최우선이에요. 구급대가 도착하면 이것들을 명확히 말씀하세요.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됐는지 정확한 시간, 어떤 약을 드셨는지, 평소 앓고 있는 병이 있는지, 알레르기 있는 약이 있는지. 74세 이 할아버지는 이 정보를 정확히 말씀드려서 병원에서 바로 적절한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구급차에서도 계속 사육호흡법 유지하시고 의료진 지시에 따르세요. 마지막으로 평상시 준비사항들 말씀드릴게요. 응급약 준비하기. 협심증이 있으시거나 심장병 가족력이 있으시면 주치의와 상의해서 니트로글리세린이나 아스피린을 미리 처방받아 두세요. 가방, 침실, 거실에 각각 하나씩 둬도 좋아요. 연락망 정리하기. 휴대폰 응급연락처에 자녀들 번호, 이웃 번호까지 저장해 두세요. 그리고 현관문이나 냉장고에도 연락처 메모지 붙여두세요. 정기 검진 받기.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에요.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관리 잘하시고 금연하시고 적절한 운동도 하세요. 실제로 우리 이웃 할머니는 이런 준비를 다 해두셨다가 정말 위급한 순간에 생명을 구하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엄마 아빠를 지켜줄 황금 설정을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 응급정보 설정을 해두세요. 휴대폰 설정에 들어가셔서 응급 또는 의료라고 검색하시면 나와요. 삼성폰이나 LG폰 쓰시는 분들은 응급정보, 애플폰 쓰시는 분들은 의료정보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어려우시면 자녀분들한테 한번 설정해달라고 부탁하셔도 좋겠어요. 여기에 혈액형,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기존 질환, 응급 연락처를 모두 입력해 두세요. 왜 중요할까요? 의식을 잃으신 상황에서도 구급대원이 휴대폰 잠금 화면에서 바로 이 정보를 볼 수 있거든요. 76세 최할아버지가 실제로 이 기능 덕분에 의식 없는 상황에서도 정확한 혈액형을 알 수 있어서 빠른 응급처치를 받으셨어요. 생명을 구하는 1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즉시 멈추고 앉기, 119 신고하기, 현관문 열어두기, 심장약 복용하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복잡한 거 없어요. 그리고 나서는 편안한 자세로 사육호흡법 하시면서 구급대 기다리시면 돼요. 집에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실제로 타이머 켜놓고 1분 안에 할 수 있는지, 가족들과도 같이 해보세요. 특히 니트로글리세린이나 응급약이 어디 있는지 10초 안에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된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어요. 오늘부터 준비된 사람이 되어보시는 건 어떠세요? 응급 상황에서는 반드시 의료진의 지시를 따르시고 이 영상은 응급처치의 보조 정보로만 활용해 주세요. 엄마, 아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항상 걱정돼요. 혼자 계실 때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지? 전화 안 받으시면 괜히 가슴이 철렁하고요. 그런데 오늘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시고 준비해 두시면 저희도 정말 안심이 될 것 같아. 엄마 아빠가 준비되면 우리 가족이 함께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지낼 수 있어요. 저희가 바라는 건 엄마 아빠가 건강하게, 당당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건강은 내가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준비해 주세요. 엄마 아빠가 건강하시면 저희도 마음 편히 일하고 아이들 키우고
제 인생도 열심히 살 수 있어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사랑하는 엄마 아빠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